기후변화 관련해서 기후변화의 요인들 추가 설명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설명했던 부분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 그런 반의 경우도 있고 정리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지구 기후변화의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적인 요인 이렇게 묶어서 보고요. 자연적인 요인은 이제 다시 지구 위에서 우리가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그 지표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생각이 되죠. 지구 내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표에서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는 없고 긴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하고 지표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죠.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힘을 주어서 깊이 있게 다루었던 내용이 이제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구 외적 요인을 다시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화하는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간단하게 세차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찬가지 자전축이 변하는데 이번에는 경사의 각도가 변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축의 경사 각도가 변할 때는 21.5도에서 24.5도 범위 내에서 변한다 라고 하는 내용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공전궤도 20률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때는 공전궤도 20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0일 때는 20률이 없으니까 1에 해당이 되고 1일 때는 이제 직선 왕복 운동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라지는 연교차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남북반구의 연교차 변화에 집중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로 한 가지만 더 더하자면 이제 태양 활동이 있다 그랬죠. 태양 활동의 변화. 이때 태양 활동이 활발한 것의 증거로 흑점의 개수를 살펴보면 되는데 흑점의 개수가 많다. 그러면 태양 활동이 이제 활발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의 이제 나머지 하나로 지구 내적인 요인이 있었죠. 지구 내적인 요인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그 예들을 하나씩 다 들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산 활동이 대표적이죠. 화산 활동과 관련해서는 이제 화산재가 성층권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반사율을 높여서 오히려 기온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수륙 분포의 변화, 대륙 이동과 관련지어가지고 생각을 할 때 대륙의 위치와 대륙의 분포와 바다의 분포가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사율과 흡수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륙 분포의 변화가 기온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빙하 면적의 변화도 영향을 주겠죠. 빙하는 상대적으로 반사율이 높습니다. 빙하의 표면을 우리가 보통 이제 흰색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흰색의 의미는 이제 모든 빛을 다 반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면 반사율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를 흡수하는 비율이 높아지겠구나. 기온이 더 높아지는 어떤 변화에 작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도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산업활동이 있고요. 산업활동,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산업활동을 다시 한 번 더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그러니까 경작을 한다는 거는 이제 원하는 농작물만 키우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식물들을 상대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림벌채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다 더군다나 이제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의 경우에는 녹색 식물들은 광합성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실 기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삼림벌채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활동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산업활동의 결과 나올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산업활동은 이제 화석 연료의
연소로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들을 연소한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거는 온실기체가 되겠죠.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기체.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화석연료 연소 시에도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 나노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이렇게 마이크로를 이렇게, 자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10억 분의 1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입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작지만 이제 공기 중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어로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로졸. 그랬을 때, 자, 이 정도 크기의 입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정도 크기의 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게 되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 에어로졸이 상대적으로 태양 복사를 차단 내지는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화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화산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를 차단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기온 하강을 일으킨다.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는 교과서 126쪽에 보게 되면 그림 2-49 해서 거기에 몇 가지 반사율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그림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1 나노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되는 에어로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의 연소가 대표적으로 이런 에어로졸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고, 이 에어로졸로 인해서 에어로졸의 농도가 대기 중에서 높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 풀었던 기후변화 쪽 기출문제 풀었던 거 보면 제일 마지막 영상에 해당이 돼요. 문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줬던 PDF 파일에서도 가장 마지막 문제고요. 그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인위적인 요인 해가지고 니은에서 기온을 낮추는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이 에어로졸이 해당이 됩니다. 에어로졸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에어로졸의 대표로 미세먼지 같은 것들도 이제 에어로졸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반사율을, 태양 복사의 반사율을 높이면서 오히려 기온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이 외적 요인, 그리고 내적 요인, 인위적인 요인, 요 세 가지 요소들, 이 세 가지 요소들 잘 정리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은하 풀이 영상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